10명 중 2명, 억대 연봉. 대졸 평균 초봉 4,500만 원. 수많은 업종 중 취준생들에게 가장 솔깃한 곳이 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직종. 그 이름, 금융권. 지난해 금융권 경쟁률 300대 1을 넘었다던데 돈 냄새를 느끼며 인텔리저스한 예비 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 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금융권 취업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여름날의 기적 이제 8주차. 저희가 이제 월화 진행했고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 네. 기나긴 시간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마지막 주차 금융권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방송에 대한 반응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네, 뭐 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금융권 취업이 요즘 한창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에 비해서 올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채용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네. 이분의 출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분이시죠. 네. 커리어 칼리지의 뱅쌤, 류수환 강사님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예쁘다고. 아유. 또 선생님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제 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이 평소에 얼굴이 좀 커서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예. 모니터 안에서 두 번째로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그랬군요. 제 얘기는 없더군요. 예, 그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였군요. 솔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은행 출신이셔서 저희가 월요일에도 느낀 바지만 차분하고 꼼꼼한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는데요. 네. 오늘도 그렇게 차분하고 조목조목 논술 시험의 핵심을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잡정보센터의 설렁탕의 깍두기, 어떤 뭐 안고빵에 네. 그 안고 없는. 팥빵에 안고가 있다면 네. 예, 잡정보센터에 이분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죠.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설렁탕 깍두기 비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오늘의 그 설렁탕 속의 아. 깍두기 제가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를 해주시고요. 자,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 기적 8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로 금융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하반기 은행별 공채 전략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어제인 화요일은 조민혁 쌤과 함께 1차 서류 심사의 핵심인 자소서 합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2차 필기 시험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은행권에서만 알 수 있는 시험인 논술 시험 합격 전략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자, 뱅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필기 시험 과정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은행권에서 필기 시험은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기 전 예. 그 전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논술 시험, 약술 시험, 그리고 객관식 시험, 그리고 인적성 검사, NCS 평가까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검사라는 말이 붙는 게 있고 또 시험이라는 말이 붙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성 검사를 이 자체 역량으로 그 기업에서 개발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은행권에서는 이거를 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 전형 절차 중에 인적성 검사가 은행권에서는 항상 이 그 뒤에 딸려 붙어 있습니다. 면접에 붙어서 인적성 검사를 보고 또 필기 시험에 붙어서 인적성 검사를 보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인적성 검사는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인적성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필기 시험, 논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큰 시험인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인적성 검사가 대기업에 비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 처음에 이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책도 한 번씩 보고 하는데 크게 은행에서는 이
당락 그러니까 이 랭킹을 매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좀 익히고 그 이제 현장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내하는 분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면 인적성 검사는 무난히 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문제 유형을 좀 익히는 정도 선에서 인적성 검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괜히 또 공들이셔갖고 이것저것 사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적당히 문제 유형 익히는 정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필기 시험에서 그 논술, 약술, 객관식 시험, 인적성 검사 그리고 NCS 말씀하셨는데 예. 객관식 시험은 어떤 겁니까? 예, 객관식 시험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객관식 시험은 경제 상식, 금융 상식, 시사 상식, 한국사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필기 시험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문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우리 그 상경계열 전공자들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네. 쪽으로 전공한 분들은 뭐 크게 뭐 부담 없을 것 같고 이제 비전공자들이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경제신문이나 금융상식 또는 이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금융 자격증을 조금씩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 그게 평소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경제신문도 조금 보시고요. 네. 예. 상경 계열 나왔다고 해서 꼭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상경 계열이지만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그 경제 공부를 많이 상식이나 그 신문을 좀 꼼꼼히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도를 굳이 좀 매겨 본다면 인적성 검사보다는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논술 시험보다는 뭐 좀 덜 중요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 논술 시험보다 논술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약술, 그다음에 객관식 시험, 예. 그다음에 우리 인적성 검사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약술 되겠죠. 있죠. 약술, 예, 그렇죠. 네, 약술이 예,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약술은 또 논술과는 뭐가 다르고 또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약술을 보는 것은 우리 기업은행만 봅니다. 예. 약술을 보는 것이 기업은행인데 이 약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식적인 부분만 평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논술은 지식과 본인의 생각을 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의견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분량도 더 길어지고 시간도 더 배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 비중도 약술보다 논술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렇군요. 예.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논술, 약술, 그 객관식 시험,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술은 이제 주관식 개념으로 굳이 좀 그렇습니다. 보자면 예, 좋을 것 주관식. 같은데 약술도 준비를 뭐 해야겠죠. 어떤 예, 식으로 그렇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약술을 지식적인 영역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약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신문을 많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이 경제 신문이나 보다 보면 모르는 용어나 개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자주 나오는 것마다 우리 그 인터넷에서 뭐 포털 사이트나 통해서 항상 검색을 해서 또 찾아보고 또 모르는 용어가 또 나오면 또 찾아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 이게 약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네.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뭐 신문을 즐겨 보는 거,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도 뭐 아나운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네. 뭐 신문마다 뭐 원포인트 상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스크랩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약술을 보는 곳이 많습니까? 예. 약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은행 한 군데에서만 보는데 기업은행만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약술도 잘 보려면 좀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 논술하고 약술 두 가지를 섞어서 70분간 시험을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논술하고 약술하고 중요도가 이제 논술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술을 먼저 적고 약술을 후반부에 가서 이제 10분씩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시겠네요. 이게 약술과 논술 모두 준비하셔야 되고 비중은 논술이 50분, 약술이 한 문제당 10분 10분씩. 정도로 예, 예. 시간을 잡고 적으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평소에 10분 내에 뭐 약술 하나 쓰는 연습은 그러니까 시간 체크,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는 평소에 좀 익혀놔야겠네, 그죠? 예,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기업은행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분에 70줄 정도를 적는 이런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평균 1분에 한 줄 정도 적는 분량이 1분에 나옵니다. 한 줄.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 예. 이해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워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약한 주제, 작은 주제부터 생각을 해서 3분의 3줄, 5분의 5줄, 10분의 10줄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나가는 훈련, 이런 훈련이 약수를 위해서는 좀 뭔가 좀 좋은 노력을 훈련. 좀 꾸준히 하셔야겠다는 예, 그렇죠.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은행권 공채 서류 전형에 이은 필기 시험 절차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은행권 공채 2차 관문인 필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논술이 남아 있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참 어려워하고 또 은행 공채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 논술 시험 합격 전략은 잠시 후 40초 후에 공개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잡정무센터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40초 후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금융권 특집 3일차고요. 오늘은 그 은행 공채 2차 관문인 필기시험 합격의 핵심인 논술 성공 전략을 저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자, 뱅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을 보는 일단 은행들이 어딘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시중은행권 중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5급 채용 이렇게 네. 세 군데. 세 군데입니까? 예. 세 군데. 근데 이 세 개 은행을 빼고 지원하면요, 이 논술 시험 준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그게 당연한 좀 얘기가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겠죠. 네.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논술 시험을 좀 공부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모든 곳에 다 지원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일 거고 그다음에 이 논술 준비를 위한 금융 지식이라든가 금융 상식 이런 것들이 또 면접에도 사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니까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논술 준비를 다 한다고 봐도 네, 되겠습니다. 괜히 또 뭐 논술 보기 싫다, 난 필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또 머리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경제 지식 전반적으로 경제 지식 또 그리고 금융 지식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열심히 논술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 지식에 아무래도 좀 해박해야겠죠. 해박 그러니까 해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원래부터 탁월한 건 없겠지만 예. 많이 좀 파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박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안 생각을 어울리고, 하고요. 예. 한 명의 은행원을 뽑는 거지 한 명의 이제 뭐 경제 지식가 이런 전문가는 분을 아니고, 예. 뽑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생각의 넓이라든가 그 시사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봅니다. 만약에 이 지식이 해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열린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박사님 하시죠, 예. 뭐. 예, 그렇죠. 예.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서는 뭐 전공이 용인대 유도학과, 뭐 유도학과요? 예, 수원대 체육학과, 뭐 이런 학생들도 은행 뭐 논술 다 시험 합격합니다. 네,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공 수준 또 논문 수준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만한 수준이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지식,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본인의 생각,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건전한 생각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권의 지식 같은 거를 좀 얻게 되려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경제신문은 공통적일 테고 물론 그 바닥에서 이제 그 분야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알겠지만 어떤 걸 주로 좀 참고를 하고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신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경제신문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경제신문이 제일 우리 학생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차원에서 상식서 이런 거 어때요? 그거보다는 상식 서적 신문이 안 나요. 말씀이시죠? 네. 상식 서적. 네. 상식 서적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어허. 예. 그거는 이미 책이 나오기까지는 이미 시간이 지난 인터벌 텀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경제신문은 항상 시사적인 게 나오니까 이 경제신문이 가장 저렴하고 예. 효율성이 높은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얌전하신 그 유수환 쌤, 뱅쌤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네. 이제 좀 이렇게 제껴두시고 경제 신문만 좀 올인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경제신문 올인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좋을까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술에서. 그리고 평상시 우리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경제신문을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5가지를 보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이번 8월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번 8월달에 동결했을까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무엇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뭘까?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몇 %인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은행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넥스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뭐 동결됐다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예, 될 것인가. 이번 달에 그런 것들. 8월 달에 동결됐다면 9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 중에 기준금리는 이번 달에 동결이 됐다. 그럼 다른 통화정책은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영향. 이펙트. 이펙트. 예, 이 영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면 이게 우리 시중은행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익성이 안 좋고 한데 가계부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이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리액션 플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대응 방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 우리 시중은행권에서는 수익성 회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거를 공부해야 좋네요.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 what이라고 하는 무엇 이 공부만 많이 합니다. 와, 뭔지, 예. 기준금리가 예. 뭔지 예. 이렇게만. 예,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항상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 5가지를 공부하라. 근데 이 5가지 중에 답이 안 나오는 게 많단 말이죠. 답이 없는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답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전문가한테 포털- 물어봐야겠죠. 뭐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전문가도 이건 잘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답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본인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틀려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답을 맞추려고 하는 이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틀리더라도 자꾸 출력해보고 말을 해보는 이건 논리를 갖추어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게 네. 저희도 뭐한 넉 달 가까이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했지만 네. 가끔 이제 뭐 게스트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꿀팁이라고 하지만 좀 이게 뭐 꿀팁이라고 하긴 좀 뭐한 좀 뭐나 좀 뻔한 이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진짜 팁은 꿀팁이네요. 진짜 네. 꿀팁이네요. 예. 저희도- 이거는 정말 고맙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정말로요. 예. 저도 이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전에 이게- 우리가 그 상식 공부할 때도 네. 이 와세만 네, 와세만 집중했던. 집중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이후에 뭐 가지치기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 왜 됐는지, 그 다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영향, 가계에는 미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그렇습니다. 순서로 경제신문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공식에 입각해서 그 접근을 한다면 네. 아까 말하신 그 뱅쌤이 얘기하신 개념 이해 이건 뭐 무조건 될 것 같고 네. 또 궁금한 점이 무엇보다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요. 네. 이렇게 경제신문을 공부를 하고 풀게 되는 논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아 강사님 나와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소서 항목들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이게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요구한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논술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실제로 금융 전문인을 뽑는 시험이구나라는 느낌이 아주 물씬 드실 텐데요. 그만큼 문항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KB국민은행부터 이제 실제로 논술을 보는 은행들의 실제 기출문제를 알아볼 건데요. 2015년 하반기 따끈따끈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인데요. 하반기 문제입니다. 일단 자료에서는 1%대 저금리, 은행을 떠나라 라는 식으로 쓴 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 감소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이자 부문 대
비이자 부문에서의 이 수익성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제시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해결 못하는 일을 왜 취준생들에게 해결하라는지. 네. 이 다음번에는 이제 2015 상반기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제시에서는 디지털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라는 책의 일부분이 이제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의 일부를 읽고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라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이제 기획안을 작성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금리, 인구 절벽 등의 상황에서 금융권이 취해야 할 경영 전략, 여기에 대한 기획안을 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은행권에서 출제되는 논술은 아주 시의성이 있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그것들이 은행에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리액션 플랜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KB 논술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전략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KB국민은행의 논술 기출 문제를 봤는데 일단 저희 둘 같은 경우는 이제 KB국민은행 가는 게 어려운 걸로.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엄두가 보니까 안 나네요. 이게 보니까 뱅쌤 보니까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시적인 상황까지 꿰고 있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이따가 이제 그 우리 국민은행 논술 전략도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보고 예. 계속 흘러가는 이 기류 트렌드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논술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논술 주제 하나에 60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기출 문제를 보니까 논술도 있고 기획안 작성도 있는데 정말 준비를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2015년 하반기를 보면 기획안 작성은 없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안 작성 우리 아까 임송환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기획안 작성이 2015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상반기까지 논술 하나, 기획안 하나 해서 90분 시간을 줬는데 너무 가혹했나 보다. 그죠? 예, 2015년 하반기부터 논술 했어요. 하나만 해서 60분. 근데 그래도 국민은행은 세 군데 논술 보는 것 중에 시간이 제일 여유가 많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유가 제일 많은 많습니다. 겁니까? 다른 은행은 더 작습니다. 제가 볼 때 고민하다가 1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근데 자 일단 국민은행의 기출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국민은행 스타일은 뭐 이런 거다. 일단 뭐 어렵다는 걸 알았고 예.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 그 과거에 나왔던 논술 질문 사례들을 보면 그 2014년도 하반기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ICT 업종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된 은행권의 대응 방안 이런 주제도 나왔고요. 그다음 뭐 2013년도에는 가계부채 문제 1,000조가 넘어가던 그때 당시에 가계부채 문제도 나왔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솔로 이코노미 현상 이런 그 주제도 그 논술 주제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주제들이 그 은행별로 금융 시사 또는 경제 관련 뭐 시사 관련된 이슈로 되게 중복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좀 이따가 우리 다시 이야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예금자 변화나 추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죠? 예, 국민은행 논술의 특징을 한번 그 짧게 보면 국민은행 논술 주제가 하나만 딱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60분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이 아예 어려운 주제를 주면 적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주제를 하나를 딱 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적을 수 있게끔 하고 적고 난 다음에 변별력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주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사, 금융, 경제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신문을 보면 충분히 주제를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 국민은행 기출문제 알아봤고 IBK, I1Bank, 예, IBK 기업은행의 논술 기출문제를 송하 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IBK 기업은행은 정말 은행명과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기업, 산업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 하반기 논술 그리고 약술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논술부터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2015 하반기 문제인데요. G2 리스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침체가 동시 일어날 경우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은행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고 이것들을 이제 2015에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논술 문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약술 문제를 볼 텐데요. 이 약술 문제는 현금 없는 사회에 가서 가능한지의 여부, 논쟁, 여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이것도 역시 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택해서 한 가지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것도 하반기 논술 문제인데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변화하는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의 은행권에서의 활용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택해서 한 가지의 논술을 작성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약술 문제에서는 먼저 좀비 기업에 관한 이자 보상 비율의 개념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인더스트리, 제조업 3.0 등 한국, 독일, 미국이 제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것도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 텐데요. 역시나 폭스바겐 사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미를 본인의 견해에 대해서 서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도요.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 업무를 VIP 고객을 넘어 대중적 부유층에게 확대하는 이 배경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금융권에서의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묻는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땡땡페이 등 이 지급결제 서비스의 확산 배경, 은행권의 기대 효과, 위기 요인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념과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페이먼트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핀테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약술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더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스튜디오에서 그 해법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 알기죠. 8주차 금융권 공채 특집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IBK의 기출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문항수도 좀 다르고 KB와 비교했을 때는 좀 문제 출제 경향 같은 게 조금 더 어떤 그 현재 이슈들, 뭐 기업 환경 등, 그러니까 그 KB와는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 다른 특색이 있죠. 기업은행이 또 기업은행의 특색이 있으니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계의 어떤 정책이나 변화를 통한 이 산업계 변화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업은행에 가끔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 늘 국민은행에서 똑같은 거시경제 전체 트렌드나 변화 이거에 대한 그 이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우리 기업은행이 추구해야 하는 서민금융이나 개인금융 쪽 이 분야에 대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세 분야 카테고리가 기업은행에서는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배분은 어떻습니까? 총 기업은행에서는 70분 시간을 줍니다. 그중에 이제 논술을 50분, 약술을 10분씩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약간 약술보다 논술이 더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약술이 10분 내에 작성을 한 2개면은 좀 충분할까요, 시간이? 시간이 아까 국민은행보다는 기업은행이 조금 더 빡셉니다. 그 우리 작성하는 시간이 아까 그렇군요. 국민은행은 60분에 논술을 하는데 그 기업은행은 70분 시간을 주고 논술 하나, 약술 2개까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국민은행보다 조금 더 빡세니까 문제의 난도는 좀 비슷하겠죠. 난이도는 비슷하겠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만약에요. 논술은 제대로 다 작성을 했는데 약술 2개 중에 하나는 작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찍을 수도 없고 그냥 네. 뭐 날리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아, 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저렇게 자꾸만. 예. 적었던 논술의 퀄리티, 적었던 논술의 퀄리티나 이런 걸 봐서 이제 떨어지겠지만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계속 1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떤 맥을 끊어놓는. 자, IBK 기업은행 논술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시간 조절이 국민은행보다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이 좀 빨리 적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빨리 적는 연습. 예. 예. 두 번째는 약술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에서는. 그래서 약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신문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찾아서 검색하고 공부하는 이런 훈련.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산업계 변화, 그다음 거시경제정책, 그다음에 우리 서민금융이나 개인금융 강화 방안 이쪽 방향으로 기업은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좀 더 공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스탑워치는 끼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경제신문도 끼고 계셔야 되고, 또 기업은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이 남아 있는데요. 네. 과연 농협은행 논술 문제는 어떤 게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나와주시죠. 네, 이제 시중은행의 세 곳 논술을 보는 것 중 마지막 바로 농협은행인데요. 예전에 저 농협을 보는 학생이 선생님 농협이라고 꼭 농촌 관련 문제가 나오진 않죠 했는데 농촌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5 하반기 논술에서 실제로 농촌과 농협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요. 먼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와 사회 이익 추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과 그리고 또 농협에 있어서 실제 불일치하는 사례를 들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공통 필수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논술 택 1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기술금융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술금융의 의의와 특징 및 문제점을 적고 은행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라 하였고 또 중소기업 상생금융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논술을 하는 건데요. 확실히 2015 하반기에는 이 기술금융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어떤 땡땡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또 2016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농협 논술 합격 전략도 한번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협의 기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10인 10색이란 말이 있듯이 은행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농협은 보니까 송화쌤 말대로 공통 논술, 또 선택 논술의 문제 스타일이 또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농협과 농촌의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농협에 포커스가 맞춰진 공통 논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50분 시간을 주고 이제 그 두 개를 적다 보니까 그 이 농협은 5대 5로 그 논술 두 개를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5대 5입니까? 예, 5대 5로 논술을 적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50분을 주니까 예. 비중을 그 공통 논술이 아니고 그냥 그 이 같이 전반적으로 그냥, 25분씩 쪼개야겠네요. 그렇죠. 예, 25분에 그러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좀 그렇군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농협은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농협은 이제 특징이 세 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분에 두 개의 논술을 적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빡셉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업은행보다 더 빡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60분에 논술을 하는데 제일 느슨한 그 국민은행이 제일 느슨하고 농협은행이 제일 빡센 이런 상황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그 농협이나 농촌에 있어서 불일치 사례를 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농협의 어떤 구조적인 거라든지 그렇죠. 어떤 농촌의 상황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은 아예 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런 주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품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그런 논술을 이제 적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쉽지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농협은행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농협은행은 공통 논술이 있고 선택 논술이 있습니다. 이 공통 논술은 그 농협, 농업, 농촌 또는 농촌 사회 이쪽 분야에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선택 논술은 일반적으로 경제, 금융, 우리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나왔던 그 공통된 이슈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빨리 많이 적는 이 훈련.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술 시험을 보낸 국민, 기업, 농협의 기출 문제와 또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뱅쌤, 이번 하반기에 예상 가능한 주제,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만약에 학생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네. 먼저 세계 경제에서는 우리 지난 6월 달에 브렉시트 이후로 그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그 요 컨셉, 요 카테고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도 이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화가 될 것 같고, 예. 그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전쟁이라는 걸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하고, 네. 그 국내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내수 활성화 이쪽 부분이 지금 가장 그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과 김영란법, 뭐 경기 침체, 내수 활성화, 돈은 있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10년 후의 은행의 모습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죠. 논술에 대한 필승 전략을 자세히 짚어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뱅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칠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안녕하세요. 잡정부센터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답답한 고민을 들어보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전주 지역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예. 네, 전주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전주 지역에 관심 가질 만한 채용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전북 지역 구인사업장은 네네. 주식회사 3호 화공 기계 제작소입니다. 예.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플랜트 공학 기술자 2명을 급히 채용합니다. 네, 급히 채용하고 있는 플랜트 공학 기술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기계 설비 및 플랜트, 배관공사,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무관, 경력은 1년 이상인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랑 접수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고요. 주 예. 5일 근무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은 전주고용센터 전화 063-270-90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10월 18일까지로 넉넉한데요. 근데 급히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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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번에는 구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구미 지역의 채용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엔타스 시스템입니다. 엔타스요. 예. 구미시 도량동에 위치한 한식 음식점으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매장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할 매장 매니저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숯불구이 얘기하니까 진짜 더 배가 고프네요. 음식점에서 근무할 매니저를 구하는 건데 채용하는 기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엔타스 시스템은 네. 식품 가공 개발 업종 기업으로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채용하는 음식점은 엔타스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웃소싱 기업인 줄 알았는데 본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지원 자격과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경력 2년 이상자이며 예.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네, 접수 마감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예.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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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 없고 오늘은 전북 지역과 구미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시간 취업 고객이 선임 연구원이신 정진영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에게 또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이제 뭐 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데요.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치님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좀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취업에 대한 압박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예. 할 수 있는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취준생 분들 중에는 뭐 5대 기업, 무슨 대기업 항목이다, 인적성 검사다 다 남 얘기처럼 느껴지시면서 나는 시작조차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으로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요. 먼저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꿈,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취준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연인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글로벌 워먼님의 사연인데요. 예. 닉네임이 멋있어요. 네. 닉네임처럼 꼭 글로벌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꿈을 찾고 있는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하고 벌써 4학년이 되었네요. 과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4년을 허투루 다닌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일본어를 전공하는데 그동안 딴 자격증이라고는 JLPT 2급밖에 없고요. 네. 또 이제 슬슬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LPT 1급과 토익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학점은 평점 3.4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제 스펙을 내려놓으니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네요. 그런데도 취업을 해야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무작정 아무런 기업에 지원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인턴하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같은 걸 다양하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또 막막한 게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답답한데 정말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진짜 이거 듣고 나니까 막 소화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꽉 꽉 막혀오는, 예. 숨이 막히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 2학년 학생의 고민이면 그렇다 쳐도요. 이게 4학년 학생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봤을 했죠. 겁니다. 네. 두 분도. 네, 근데 맞아요. 이런 이유로 휴학하는 분들이 많죠. 꽤. 그렇죠. 졸업을 한번 예전에 졸업을 연기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예. 휴학도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절반은 어떤 이유로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휴학의 사유는 가장 큰 것이 남학생 병역 의무 이행이겠지만 예.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취업과 자격시험 준비, 그 다음이 어학연수나 현장 경험을 쌓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4학년이라도 휴학을 하고 있는데 고민 사연 주신 분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아 탐색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는다면 물론 4학년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을 쌓는 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펙 쌓는 거 말고 이렇게 자아 탐색을 위한 휴학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스펙을 쌓는 것도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목표의식을 갖는 데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 나서 스펙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코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스펙을 쌓기 전에 먼저 좀 진로 고민이 중요하겠다. 근데 아까 뭐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자아 탐색이라고 좋은 그 워딩을 써주셨지만 자아 탐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를 때도 많거든요. 막막하죠. 그래서 이런 때 좀 고민이 될 텐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 뭐 예전도 그랬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진로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조건 보고 선택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실제로도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대학생 진로와 취업 준비 실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의 대학생 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더니 네. 30.2%가 취업 희망 직종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또한 졸업 직후 원하는 수준의 직장이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대응 방안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일단 취업이라는 응답이 53.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 취업인 뉴스 된 것 같아요. 취업인 TV 뉴스입니다. 취업 상담소 맞죠? 예. 부가 설명 좀 해주죠, 선생님.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2%의 학생들이 취업 희망 직종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네. 이유가 한 약 60%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입니다라고 네. 대답했다고 해요. 실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진로 찾기에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선행동 후 고민인데 60% 정도가 사실 고민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치님이 또 이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고민 상담 많죠? 네, 예전에는 상담센터에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거의 연애 문제, 대인관계 문제였대요. 근데 요즘은 한번 뭐 확률을 좀 분석을 해봐도 60% 정도가 진로 문제입니다. 네. 그만큼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가 고민의 이유가 진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또 워낙 다양한 성격의 학생들이 있겠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강사님께서도 되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그때마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조언을 맨 먼저 해주십니까? 네.
요즘 이제 저는 학생들의 성공하는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네네. 이제 쭉 봤을 때 가장 성공했던 친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진로 장벽을 깨고 나서 시작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진로 장벽을 깨라. 네. 언어를 전공한 구직자분들은 특히나 진로 탐색 전 그 단계에서부터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역, 번역가, 해외 영업, 서비스 이거밖에 사실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경험을 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차단해 버린 게 되죠. 그래서 그 장벽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4학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취업이 목표라고 확실히 얘기하셨다면 저도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좀 그 문구를 보면 확실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고 싶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확고하게 밀고 가셔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사회 나와서 보면 이 사람이 이 관련 전공이었어라고 할 만큼 그 분야랑 관련이 없는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또 그 일을 즐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좋아하는 게 최고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좋아하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제 예. 고민의 포인트가 그였던 것 같아요. 잠깐 관점을 돌려보면 만약에 김승재 아나운서라면 네. 학생 상담을 하시는데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이 돌아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생각을 하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를 좋아하니?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고민을 해봐라. 그 생각도 안 할 거면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각하지 마라. 오지 마라. 예, 그러겠죠. 그럼 바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댓글 달려오죠. 그런데 사실 생각이 없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사실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것보다는 용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장벽을 깨라고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일 저 일 내가 어떤 것이든 해보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을 조금 많이 깊이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말 말고도 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을까요? 혹시? 네, 우선 정보가 필요하겠죠. 네. 네, 이분도 그게 문제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스로 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루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취업 진로 길라잡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받아보시면요. 지금 2015년 12월에 발간된 정보이기 때문에 최신 리스트가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전과나 복수전공 고민하실 텐데 어떤 전공을 두 가지를 융합해야 이 직업을 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들도 있고요. 또 그 직업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것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셔도 네, 알뜰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취업 진로 길라잡이 페이지라는 게 있다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요, 이 휴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이 대외 활동 관련 정보도 있습니까? 네, 대외 활동이 워낙 다양하고 주최하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트들을 일일이 다 들어가다 보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만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취업 커뮤니티를 몇 개 즐겨찾기 해두시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금요일에 하는 그 금요 스페셜 취업 공모전 서포터즈 요걸 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거 깨알 홍보를 또 해드립니다. 예. 자,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대외 활동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되는 취업 커뮤니티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뭐 다시 돌아온 취업인 뉴스로 빙의를 해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채용 정보에 특화된 커뮤니티랑 대외 활동 정보에 특화된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 진로 찾기가 우선이니만큼 대외 활동 커뮤니티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전 등 체험 활동 위주로 정보를 얻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웃캠퍼스,
또 스펙업, 싱유 이 3개의 커뮤니티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는데 어떤 공모전이 인기가 많은지 또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지 않을 거면 취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면 될까요? 네, 사실 자아 성찰을 위해선 봉사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봉사활동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1365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고요. 두 번째로 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도 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 사이트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기구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 뭐 지금 사연 주신 분도 그렇고요. 무한 경쟁 시대에 스펙 쌓느라 나 뭐 해야 될지 꿈 고민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스펙도 좋지만 남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 또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요. 지끈지끈 머리 아픈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로 사연을 보내면 되는지 이남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저희 TV 취업 상담소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실을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엘레강스하게 도움 말씀 주신 정진영 코치님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재밌게 보셨죠?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해 마련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요. 하반기 은행공채 마지막 관문인 면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내일 네. 방송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